약을 처음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2-3개월 정도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불편해 하시는 것들이 두 번째는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이제 콜레스테롤, 기름을 먹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작은 입자들로 분해가 되는데, 그런 고지혈증 입자들이 우리 몸에서 높은 이제 농도를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혈관 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 반응들로 인해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고지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수치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내가 가진 위험인자를 평가해서 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유전적인 소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 이제 이런 것들이 위험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병률을 보면 이제 젊은 연령보다는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발병률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30대에서는 보통 남자분들이 30-40% 정도, 50대를 넘어가게 되면 남자분들은 50% 정도, 여자분들도 그때부터는 40에서 50% 정도, 폐경기를 거치시면서 60대가 되면 남자분들 50% 정도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고, 여자분들은 70% 정도 고지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폐경을 거치면 40%에서 50% 정도의 이제 비율을 앓고 계시던 것이 70% 정도로 이완율이 올라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르몬의 감소와 폐경은 복부 비만, 즉 이제 내장 지방의 증가를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 있는 경우는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예방적인 치료를 하는 개념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지혈증 약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차이는 나중에 그런 이제 사망률과 관계된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증이 발병률과 이제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투약과 함께 생활습관 교정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하면 식생활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은 일단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라면이나 짜장면, 피자와 같은 음식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같이 함유된 음식들을 드시는 경우에 고콜레스테롤 등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고, 그런 식이를 적게 하고 이제 야채와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이를 하시면서 운동을 같이 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규칙적인 투약을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혈증을 낮추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200 정도로 오셨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저희가 보통 정상을 130 밑으로 보고 있고, 이런 환자분들에서 일단 스타틴이라는 약을 쓰게 되면 절반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00인 환자분이 치료를 시작을 하시면 보통 100 정도까지 수치를 떨어지게 하는데, 고지혈증 치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심장 스텐트를 갖고 있거나 뇌경색을 앓으신 분이시면 55 밑으로는 유지를 시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당뇨병이 있으시면 100 밑으로,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 있으시면 130 밑으로 유지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운동과 식이만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약이 같이 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처음 드시면 이제 저희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제 그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2-3개월 정도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불편해 하시는 것들이 근육통의 발생, 그리고 두 번째는 간 수치의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 부작용인 경우에는 최소 정상 간 수치 AST, ALT가 보통 40 미만을 정상으로 보는데 3배 이상 올랐을 때 이제 독성에서 끊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경미한 간 수치 증가나 이제 이런 경우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육통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주관적인 부분이 커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렇게 크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설명을 안 드렸을 경우에는 굳이 못 느끼시는 분도 많고, 정말 이게 근육통이 너무 심하거나 근육이 쑥 올라갈 정도로 힘든 경우는 뭐 약에 대해서 내가 안 맞는 경우, 부작용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드실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규칙적으로 투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체중이 늘면 아무래도 고지혈증이 더 잘 생깁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올라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 그러니까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이제 고지혈증 발병에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을 치료할 때는 그 치료가 본인이 가진 위험 인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당뇨라든지 고혈압과 같은 동반 질환을 이제 갖지 않고 계시면 아무래도 뭐 수치가 이제 조금 높아도 운동 식이 조절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거나 고혈압을 예방하는 쪽에 이제 그런 식단이나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네, 우선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저염식이, 짜지 않은 음식을 드시는 것, 그리고 이제 당뇨 예방을 위해서는 칼로리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고지방이 고 탄수화물이 섞여 있거나 보통 인스턴트 음식들이 그런 음식들이 많습니다. 단당류, 설탕 커피라든지 이제 단당류, 그러니까 설탕물 자체를 음료수로 드시는 경우 단순 당 음료들을 제한하는 것이 이제 그런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치료로부터 이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합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대상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로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 지질혈증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고 신규 참여자나 건강 취약계층, 건강위험 요인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등록합니다. 건강위험 요인 및 판정 수치입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 13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85 이상의 경우, 공복 혈당 수치가 100dl/mg 이상의 경우, 허리 둘레는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의 경우, 중성지방 수치가 150 이상,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남성은 40 미만, 여성은 50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